유럽이 가라앉고 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전세금을 빼서 헝가리에 집을 샀다는 거지. 침몰하는 배우를 샀나? 왜냐면 정부가 가격을 컨트롤해. 근데 독일이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EU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누구도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안 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글로벌적 경향을 다 떠나서 집을 살 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Következő megálló. Virág, Ájcon Erzsébet körül. 한 분 남았네? 3분? 여러분 안녕. 안녕 연합보 왜 쓰레기통 옆에 사는 거야 근데? 저희 옆으로. 자, 오늘 드디어 다시 저희가 부다페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만 좋아. 오늘만 좋아. 지난 한 주 동안 비 왔어. 지난 한 주 동안은 저희가 영상도 안 찍고 편집은 했지. 별로 돌아다니질 않은 게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계속 비 오고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다시 정말 전형적인 아름다운 부다페스트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외출을 해보겠다. 여기서 좀 액티비티라는 걸 좀 해야 되겠어. 일주일 동안 정말 집에만 있으니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집에서 운동 안 했잖아. 숨쉬기 운동했죠. 나는 편집도 안 했는데. 나는 뭐 했지? 저 자전거를 좀 타러 갈 겁니다. 오늘만 하루만 날씨가 좋아지네. 내일부터 또 아이씨, 굶겠네. 안 오늘 되는데? 무조건 액티비티 해야 돼. 오늘은 무조건 액티비티 돼. 오늘 저녁까지 안 들어갈 거야 집에. 계속 돌아다닐 거야. 전화 왔어요? Hey, what's up? I'm back. You've been hearing our conversation. How you know we gonna be outside for the whole day? Creeping me out now. Because I didn't mention I'm gonna be outside, but you know that. Because once we get us there, 자,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일단 모닝커피 한잔 하고 갈까요? 에스프레소 한 잔? 아, 이탈리아노 그로서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올리가 있거든? 그 뭐야? 우리가 뭐 싹 칠했잖아 지금. 아저씨가 싹쓸이했어. 뒤에 티라미수도 있는데 티라미수 뭐 깎은 거? 담아져 있는 거? 연아 pot, one tiramisu and get americano. Yeah, eat is some. Eat is some. We will sit outside. Thank you. 커피가 여기가 550. 언제로는 자, 여기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550이고요. 아마 부다페스트 최저가 아닐까. 티라미수 1300이에요. 네, 커피가 550이면 거의 최저가인데 커피가 굉장히 맛있답니다. 왜냐면 주인 아저씨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티라미수도 약간 여기서 만든 거 아닐까? 홈메이드? 그 헝가리 티라미수가 사실 되게 맛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메리카노. 그리고 캐스넘. 부다페스트 천하무적 가격. 커피도 맛있어. 이거 완전 사기 캐릭터 같아 여기. 저는 사실 솔직히 에스프레소 좀 더 추천해요. 에스프레소가 좀 더 맛있어. 아 여기는 우리 비밀 장소. 비밀 장소인데 오늘 찍어버렸네? 우리 또 풀팬 구독자님들한테는 알려드려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티라미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빵이 질긴 느낌 바로. 헝가리 스타일이네. 빵 느낌. 티라미수 맛이 좀 바닐라 맛이 많이 나. 맛있어.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티라미수랑은 약간 다르다. 내가 한번 먹어볼게. 내가 저기 티라미수 감별차잖아. 맛있는데 애매하네. 헝가리 스타일이네. 맛있어 근데. 요즘 유튜브에 근데 유럽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던데? 유럽이 가라앉고 있다. 유럽 싱크. 내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유럽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 경제 문제인 것 같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유가 어려운가 보더라고. 유럽이 망하네, 유럽이 무너지네, 이런 것들이 엄청 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처음에 딱 이 상황에 우리는 전세를 빼서 이 상황에 우리는 전세금을 빼서 헝가리에 집을 샀다는 거지. 침몰하고 있는 유럽에 우리가 지금 침몰하는 배에 올라탔나? 우리가 올라탄 거지? 뭐 이런 느낌이네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 굉장히 유튜브에 유럽이 망한다, 유럽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럽 역사문화 경제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참 여러분 연구가요? 전문가 아니야? 그냥 취미로 연구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또 이거를 너무 전문가적으로 반론을 펼치면 우리가 난처해. 아니 구독자분들 중에 전문가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의견을 쉐어하는 건 좋지. 의견을 시원한 건 좋은데 전문가적인 견해로 나에게 돌 던지지 말라. 그래, 그렇지. 난 연구가라. 그렇지, 우린 연구가다. 아까 자기가 말한 것 중에 유럽이 침몰하는 원인들 중에 몇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에너지 위기.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응. 친구한테. 에너지 위기가 있어. 현실적으로 존재해. 그 유럽에 다른 친구들 물으니까 그 전기하고 가스 가격이 폭등했잖아. 이거 다 특히 알고 있잖아. 독일 같은데. 독일은 진짜 폭등했지. 영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가격들이 몇 배씩 폭등했거든. 그거는 맞아. 그거로 삶이 좀 더 어려워진 건 맞아. 근데 그걸로 완전히 삶이 망가질 정도 위기는 아니야. 그냥 내 전체 부분에서 이제 포션이 좀 올라간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뭐 망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약간은 힘들대.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야.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나와. 겨울에도 옛날에는 그냥 추우면 난방 켰는데 이제 추우면 가디건 입어보고 이제 그래도 추우면 좀 틀고 틀고.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정말 추운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게 된다 한 하더라고. 번 더 생각이 만들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아끼는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 그치, 아껴 지구 환경점에서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사는 여기 헝가리는 유럽에서 전기하고 가스 가격이 제일 싼 편이거든. 맞아요. 왜냐면 정부가 가격을 컨트롤해. 음. 그래서 가격을 안 올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하면 유럽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그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셔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리비가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살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약간 비싸긴 한데 거의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헝가리여서 약간 특수한 상황이다. 그냥 다른 나라들은 약간 어쨌든 어렵다. 그걸로 망하진 않는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두 번째는 경제 위기. EU의 수장이 사실 독일이 수장격이잖아. 근데 독일이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EU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 경제가. 근데 경제는 너무 좀 범위가 넓잖아. 경제 위기로 유럽이 무너진다. 내가 물어보니까 뭐 우리 항상 어려웠어. 경제는 한 번도 좋아지는 적이 없어. 물가는 항상 오르고 경제는 항상 안 좋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제가 좋아졌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한 번도 경제가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맞아. 항상 항상 어려워. 작년보다 올해 안 좋아.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이런 거 좀 재미있게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 그 중에서 굉장히 뜨고 있다는 라이징스타인 아테네, 이제 아테네. 폴란드,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이런 데도 가서 이제 거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 실제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안 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 너무 올랐어. 다 힘들다 그러지. 경제에 좋다는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이게 참 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야? 우리가 보는 걸 뭐라 그래야 돼?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경제는 그냥 항상 안 좋고 그렇죠. 뭐 지수 이런 게 근데 안 좋기는 한가 봐. 이유가 좀 단한 면에서도 좀 안 좋고 요즘에 뭔가 경제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느끼는 거 사실 체감하는 건 별로 없다. 없지. 항상 어렵다. 경제는 항상 어렵다. 항상 어렵다고 한다. 친구들 그러면 내 알바 항상 어려운데 그냥 각자 도생 뭐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 뉴스에서 떠드는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건 좀 이렇게 격차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없다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큰 토픽이 생길 때 그 토픽을 따서 이렇게 뉴스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그게 크게 부각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지? 독일의 자동차. 독일 하면 자동차 아닙니까? 아우토반? 뭐 이런 거 뭐 BMW 그런 산업이 지금 좀 중국에 밀리면서 좀 힘들고 있다. 그렇게 자동차가 위기가 되다 보니까 독일이 흔들리고 독일이 흔들리다 보니까 EU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 그건 알아. 폭스바겐 알지?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잖아. 폭스바겐이 최근에 대규모로 감원을 이제 한다고 발표했거든. 독일에서 진짜 감원하기 힘들대. 쉽지 않은데. 폭스바겐이 진짜 힘들대. 그게 이유가 이제 중국의 싼 전기차들이 유럽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격이 경쟁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제 경쟁이 떨어져서 폭스바겐이 지금 되게 힘들다. 이제 그게 좀 상간의 큰 이슈로 나왔었어.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안 그래도 독일이 힘든데 폭스바겐까지 상징적 기업까지 지금 감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이제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 위기감이 유럽에 좀 크게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엊그제 그 EU에서 모여가지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결정했거든. 자국 산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는 독일의 상징적 기업이 내기 무너지면 사실 기간 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실업 사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나잖아. 사회적 불안정.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급하게 지금 관세를 이제 때렸거든. 그러면 중국이 또 이제 보복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제 그런 자동차가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좀 되게 힘들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안 그래도 독일이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유럽 힘들고 침몰하는 배. 근데 이쪽으로 이사한 우리. 근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걸로 좀 얘기를 해볼까 봐. 좋지. 일단은 커피를 좀 마시고.
자전거 타러 가야 되니까 머리를 좀 묶어야 되겠어.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거 테무에 샀어요. 이 하트가 이렇게 3개 있었거든? 이렇게 3개. 오자마자 떨어졌어. 제가 떨어져서 한번 붙인 거예요. 근데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이런 채로 쓰고 있다. 자, 이제 바이크를 타고 갈 건데 여기 부다페스트도 서울처럼 따릉이가 있어요. 몰이라는 앱이거든요. 제가 바이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연습을 좀 해야 돼. 자전거 연습 몇 년 동안 했다. 몇 년 동안. 아, 근데 아직도 지겹다. 못타. 유럽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 너 왜 자전거를 못타? 자전거 못하는 거하고 수영 못하는 걸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 나는 자전거 못하는 게 너무 신기해. 우리 거 앱이랑 똑같아요. 우리 뭐 카카오 바이크 뭐 이런 거랑 여기 자전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가 내부에 한 대도 없어. 다 빌렸어. 이 앞에 있다. 이 앞에 많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시티파크인가? 부다페스트 센트럴 파크. 그죠? 몇 번 제가 보여드렸잖아. 휴식대를. 여기에 영웅광장도 있고 세체니 온천도 있고 뭐 머니어 후디어드 성도 있고 여기가 공원이 그리고 엄청 커. 저희가 좋아하는 그 하우스 오브 헝가리 콘서트 공연장이 있는 카페가 있는 예쁜 건물도 여기 있어요. 이 공원 안에 되게 뭐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 한가해요. 안에가. 그래서 저 같은 자전거 초심자에 딱이지 않나. 그래서 자전거를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 공원 근데 진짜 나무들이 많다. 그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런 내부에도 자전거 탈 수 있나? 이런 길도? 가봐야 알겠지? 여기서 자전거 연습하려고 할 때 좀 궁금한 게 어디까지 자전거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이걸 잘 모르겠는 거야. 헝가리 말도 모르고 룰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이로다 하고 가자. 거미줄. 거미줄이 얼굴을. 아 근데 너무 상쾌하지. 사람이 너무 없잖아. 공원은 크고. 여기 러닝 트랙을 만들어 놨구나. 만들어놨네. 이거 좋다. 여기 운동하러 와도 좋겠는데? 여기 근처 살면 나 맨날 여기 와서 뛰었을까. 나 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여기 공원이 커서 한 번 뛰는데 그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트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이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걸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맨바닥이네. 트랙 아니야? 색깔만 칠했어. 아니 그 약간 말랑말랑한 바닥 아니야? 뭐야 페이크네 진짜. 색깔만 칠했네. 오늘 날씨 미쳤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자, 이제 몰을 이용해 갖고 부다페스트 따릉이를 한번 탈 건데 저희가 예전에 그 마가리 아일랜드인가 거기 가서 이거 탈라다가 포기했잖아요. 등록하는 과정에서 엄마 이름 써라는 데서 그날 너무 더웠는데 너무 딱 빡쳐가지고 에이씨 안타 이랬는데 오늘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엄청 싼 거야. 한 달에 4,000포린트거든요. 첫 30분은 무료로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30분을 탈 수 있는데 중요한 것도 두 대가 30분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00포린트야. 그러면 30분만 타면 돈 안 내는 거네? 근데 만약에 그냥 한 번 타려면 여러분 1분에 40포린트거든요. 상당히 비싸지. 1분에 150원, 10분에 1,500원. 10분에 1,500원이니까 꽤 비싸요. 꽤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번만 타도 둘이 한 번만 타도 3,600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려면 이제부터 이제 할 시작이에요. 프로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뭘 넣어줘야 되냐면 내 이름 당연히 넣어야겠죠. 주소, 그다음 주소 우편번호 넣어야겠죠. 시티, 뭐 부다페스트 넣어야겠죠. 헝가리 넣겠죠. 이메일 넣어야 되겠죠. 언제 태어났는지 넣어야 돼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넣어야 돼요. 엄마 이름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줘야 이거를 쓸 수 있어요. 오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한다. 내가 이거 오늘 해볼게요. 이거 아직 멀었나요? 거의 됐어요. 저기 뒤쪽 커플도 지금 열심히 엄마 이름 적고 있네 지금.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렌탈 바이크를 시작을 하려면 너는 페이먼트를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여기다 이제 크레딧 카드를 나 너의 뱅크 어카운트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헝가리말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포기할 수 있어. 왜냐면 앞에 영어로 나왔거든요. 내가 영어로 바꿔놔서. 근데 갑자기 이 헝가리말로 나면 못 알아듣잖아.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유료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요새는 AI 워낙 잘 돼 있어요. AI 이거 누르면 화면 바로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바로 그냥 바뀌어버려 바로 화면이? 바뀌어요. 네. 자전거 타기 힘드네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드디어 1,000포린트가 결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잘못되면 은행 가면 너무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등록을 해서 11월 7일까지는 우리가 매일 30분씩 무료로 탈 수 있어요. 두 대를. 나는 좀 낮아야 되니까 이미 안장을 낮춰놓은 걸로 탈게.
여기 있네. 요걸 스캔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스캔. 타볼까? 좀 긴장되는데 나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또 제가 이거를 콜라신에서 타고 죽을 뻔했거든요. 자전거를 못 타는데 콜라신에서 자전거 투어를 따라간 거야. 죽을 뻔했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그 해준 언니가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스텝 언니가 이게 뭐랄까 스텝 언니가 자전거 타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전거와 함께 걷기 운동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자, 고. 너무 재밌어. 생각보다 되게 쉽고요. 이 공원이 워낙 크고 평일에 사람이 별로 없어. 타고 놀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이게 지금 한 달에 1000포인트잖아요. 솔직히 둘이 한 번만 타고 놀아도 남는 장사야. 3,600원. 둘이 30분. 시간이 짧으니까 저 빨리 타러 가겠습니다. 자, 반납까지 마쳤습니다. 아, 잘 놀았네요.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일주일 만에 온 날씨잖아. 저희가 이 헝가리에 살고 있는 또 큰 이유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조금 더 피크닉을 좀 해보자 이제. 배고파. 그럼 우리에게는 간식 있잖아. 저쪽에 좀 예쁜 뭐가 있더라고. 이시민 공원이 되게 커가지고 이 안에 뭐 저기 셰첸이 온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예쁜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 조금 탐구를 좀 해볼게요. 와, 이게 멋지다. 하우스 오브 밀레니엄 헝가리 하우스 뭐 이런 이름이더라고. 한번 주변을 쭉 둘러보자. 여기 카페 나중에 와야지. 저 비행기 저 비행기 여기 착륙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 어딘데? 뒤에 비행기 왜 이렇게 낮게 나니 위즈예요. 안녕. 착륙을 여기서부터 하면 어떻게 여기 공항 뭔데? 여기 컨템포러리 아트 스페이스인가 봐. 여기가 뮤지엄이네. 오늘은 문을 닫았고요. 여기 되게 예쁘네. 와, 이렇게 또 숨겨져 있는 장소가 있었네? 이케아에서 산 간식. 음료는? 집에서 들고 온. 아, 피크닉 나오니까 좋다. 가을 날씨가 너무 좋고요. 지금은 오늘 한 20도 정도 되나? 18도. 아, 18도? 근데 되게 따뜻한데? 햇빛이 있으면 따뜻하지. 어제 저희가 이케아 갔다 왔거든요. 이케아 가서 뭐 살 것도 사고, 뭐 과자도 사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케아 가고 뭐 저기 코스코는 여긴 없으니까요. 유럽은 까르푸 가고 뭐 나 비슷해요. 여기 이케아가 너무 좋아. 이케아 저 커피 가격 봤지? 반값. 근데 저는 이렇게 유럽에 이제 살고 있는 게 사실 너무 좋긴 하거든요. 여기 살고 있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이 침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연장을 해 나가자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숫자 지수적인 면이 우리한테 막 체감이 되진 않으니까 그건 내일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게 뭐지? 그 생각을 보면, 그러니까 뭐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독일이 이제 유럽의 주축인데 독일의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뭐 폭스바겐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무너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 그게 사실 이제 우리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뭐 독일은 딴 나라니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있어. 헝가리가 독일하고 그 경제적으로 되게 밀접한 관련 국가거든. 독일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3사 있잖아. 멜데, 그 벤츠, BMW, 아우디. 헝가리에다 공장이 있어. 그러니까 헝가리에 되게 의존하는 거지. 그게 되게 여기 공장이 있구나. 여기 생산 기지가 있어. 근데 아까 자동차 힘들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직격탄이겠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올해 보니까 헝가리 그 산업 생산 지수가 거의 한 10% 가까이 감소했더라고. 10%면 엄청 많이 감소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 8월 달까지 누적으로 작년 대비 8% 9% 감소되면 엄청 많이 감소한 거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또 헝가리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잖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산업이 확 나빠지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 우리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커피 가격이겠네. 우리는 커피는 꼭 밖에서 마시잖아. 그러니까 슈퍼마켓 물가하고 커피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 어. 사실 슈퍼마켓도 이렇게 가격이 사실 거의 안 움직이잖아. 근데 보통. 여기는 수입품이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헝가리 슈퍼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입품이 굉장히 많아요. 포장된 거는 거의 수입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좀 부담스럽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굳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보면 이제 헝가리가 어쨌든 경제적인 타격을 좀 입고 있다. 헝가리 경제 타격을 많이 입고 있죠. 요즘에 네, EU 입고 지원금도 있다. 좀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는 뭐 보내니까. 뭐 어떻게 아껴 쓰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해야지. 그럼 꼭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또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우리의 내피셜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내피셜이에요. 그냥 이 재미로 듣는 듣는 이야기다. 아, 이제 워낙 이제 우리 유럽에 침몰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재밌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아 요새 자꾸 악플이 달려가지고 저희가 예민합니다 지금. 악플 달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다가 밤 일어나잖아. 악플. 아 오늘 가을이 너무 좋다. 우리 여기서 이제 따뜻한 물 하나 더 마시고 또 이동을 좀 해보자. 오늘은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국회의사당역으로 왔고요. 오래간만에 햇볕 좋으니까 다뉴브강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다뉴브강 비 와가지고 홍수 나서 엄청 넘쳤잖아. 저희가 그 통제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네, 얼마나 바뀌었는지 날씨 좋으면서 물은 다 빠졌는지 한번 가봅시다. 트램이 가는 거 보니까 물 빠졌나 보다. 아 맞다, 이 트램도 통제됐었어요. 이 트램이 거의 관광 트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다뉴브 강가를 쭉 달리는 트램인데 이 트램 라인이 통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다뉴브로 나와봤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중부 유럽을 강타한 대홍수가 있었죠. 헝가리는 사실 뭐 플러딩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뉴브강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온 강물로 인해서 이 도로가 다 침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 복구가 됐네요. 다시 굉장히 평화로워진 부다페스트. 저희는 코르비누스 대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이게 대학교예요. 여기는 거의 뮤지엄, 예술전당. 내셔널 갤러리 뭐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대학교입니다. 코르비누스 대학교가 바로 다뉴브 강 앞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내가 여기서만 대학을 다녔으면 나는 큰 인물이 됐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참 공부하기가 싫죠. 학생일 때는. 내가 여기 대학 다녔으면 나 여기 안 있어 지금. 그리고 저 반대편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예쁜 건물이 있는데 저것도 대학교예요. BM인가? BEM인가? 뭐 공과대학이거든요. 저 대학도 굉장히 예쁘죠. 쌍방이 마주보고 있네요. 대학교가. 오, 학교 안에 되게 멋있는데? 와, 매점도 되게 분위기 매점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매점 너무 멋있다. 강의실 들어가는 문도 너무 멋있잖아. 오, 멋있는데? 여기 강의실인 것 같아서 살짝 한번 볼게요. 수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대학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 이 관광대학 그레이트 마켓홀 옆에 있거든? 그럼 이 정도면 땅 팔고 외지로 빠져야지. 땅 팔고 갔어야지. 그레이트 마켓홀 바로 옆에 요지를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가을이 이렇게 근데 훅 지나갈 것 같아. 여기도 여름이 되게 길었잖아. 그리고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딱 좋은 가을인데 아마 이번 달 몇 주만 지나면 확 추워지지 않을까? 한
3주, 2, 3주? 2, 3주 지나면 11월 초면 확실히 추워지는데 여기도 11월 겨울이죠 완전 이제. 다뉴브강 다 복구된 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예전에 다 올라왔었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말한 위기 중에 내가 빼먹은 게 있다. 유럽의 그 큰 위기 중에 기후 위기가 있었어. 기후 위기. 근데 기후 위기는 전 글로벌적 재앙 아니야? 이게 한국도 굉장히 더웠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글로벌적 재앙이어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망하진 않을 것 같아.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갑자기 여기 오면서 갑자기 현타 오는 거 뭐냐면 여기 그때 강물이 넘쳤잖아. 생각보다 지금 보면 강물이 되게 밑에 있거든. 여기까지 넘쳤다는 건 정말 많이 넘친 거잖아. 지금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이에요. 상상할 수- 저기 보면 차가 지금 다니는데 저게 지금 다 가려질 정도였으니까 엄청 많이 찬 많이 찬 거거든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다뉴브 홍수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느낀 게 있어. 뭐 글로벌적 재앙을 다 떠나서 집을 살 때 강변 바로 옆에 살면 안 된다. 물이 맞아. 넘쳐버리잖아. 이거 상상을 불안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왔었으면 여기 있는 건물들 몇 개 1층은 그냥 침수 됐지. 심지어 여기 헝가리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항상 이 강변을 보면서 강변 바로 앞에 있는 집도 정말 좋겠다 생각했었거든. 근데 집을 거기를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 강변 말고 좀 100m 적어도 100m 떨어진 데. 그냥 한 5분만 나가면 강 볼 수 있는 데 있죠? 그런 데 사세요. 그리고 적어도 한 3, 4층. 오케이? 그래서 뭐 유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 글로벌 위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유럽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중부 유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홍수 그 영향권에 들었던 거고, 이제 여름에 히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 중부 유럽보다 되게 심했던 데가 남유럽 하고 그 지중해를 낀 발칸반도 쪽. 남유럽은 몇 년 됐잖아. 그러니까 점점 심해져서 뭐 요새 남유럽에선 자연 발화돼서 불나는 게 부지기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칸반도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 발칸반도 중에서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 지중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너무너무 더웠대. 차라리 대서양은 요새 시원해지고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크로아티아라든지 그리스, 뭐 세르비아, 뭐 알바니아 뭐 이쪽이 엄청나게 더웠다 그러는데 그런 기후 위기가 있네요. 근데 뭐 그건 어차피 글로벌 위기다. 글로벌 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같이 침몰.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저희는 헝가리에 살고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이 다행히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다. 이제 뭐 다른 에너지 요금, 전기요금 엄청 비싼 나라들은 이제 에어컨 있어도 무서워서 못 트는 못 나라도 틀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한국 여름은 더 덥고 습하다. 더 덥고 더 습하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덜 덥고 덜 습하다. 여기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9월이 다 됐는데도 여기도 초까지 더웠어요. 여기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지표 자체가 40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웠던 게 사실인데 이쪽 이제 중부 유럽은 덥긴 더웠는데 한국보다는 나았다. 요 정도. 그래서 뭐 이 정도로는 침몰하지 않는다. 나도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임무를 완수했다. 왜 아침에 나와서 지금 노을까지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슬슬 됐다. 모닝커피부터 시작해서 노을까지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본 부다페스트.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글로벌리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뭐라고?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그리고 집은 강변 옆에 사면 안 된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 안녕.